안녕하세요, 범진입니다. 오늘도 공부를 하러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LLM이 정보를 상기시키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뇌세포에서 장기 기억을 끄집어내는 걸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LLM도 저희가 정보를 상기를 시킬 때 과연 그 정보의 상기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고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논하는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LLM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고요. 저희가 LLM을 할 때 특히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는 시스템 프롬프트 그리고 유저 프롬프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프롬프트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LLM이 정보를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정보 접근, 시퀀셜 억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랜덤 억세스는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꿔 말하면 저희가 막 10년 전에 있었던 과거를 갑자기 떠올릴 수 있는 것과 다르게 LLM은 그 10년 전 과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순차적인 데이터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ACL 2014 오랄 페이퍼로 억셉된 논문이고요. Beyond Memorization: The Challenge of Random Memory Access in LLM입니다. LLM이 이제 시퀀셜 메모리는 굉장히 잘하지만 랜덤 억세스는 잘 못한다는 거. 두 번째는 리사이테이션과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랜덤 억세스의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LLM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요. 저희는 이거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LLM의 학습 과정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퀀셜 억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할 수 있지만 랜덤 억세스는 그 앞에 시퀀셜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그 정보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은 학습 과정과는 차이가 있고 여기서 LLM은 이 랜덤 억세스를 잘 못한다는 걸 보인 겁니다. 이 문제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LLM이 여기 이렇게 있고 문서가 이렇게 뭐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서는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고요. 여기 컨텐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가 이제 줄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0번, 1번, 2번. 그래서 저희가 랜덤 액세스를 한다는 말은 이 2033번 문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1번에 0번을 건너뛴 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 LLM이 이거를 잘 할까 못할까에 대해서 이 논문의 결과는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정보가 주어져야 뒤에 있는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걸 보인 겁니다. 자, 여기서 챌린지 1, 챌린지 2, 챌린지 3 세 가지가 있는데 챌린지 1은 이 문서 번호를 알려주고 문서의 내용 전체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체크 표시가 돼 있죠. 이거는 잘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문서 번호를 줬을 때 여기 문서의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셀렉티브 리사이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문서의 첫 번째 거를 딱 물어봤을 때 여기서 1번에서 원래는 이 thunder from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he produced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2033번 문서의 첫 번째 문서를 달라 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0번 센텐스를 이렇게 생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잘 못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챌린지 3, grounded question answering 같은 경우는 문서 번호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문서 내용에 대한 퀘션이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대답을 하는 건데 단순히 문서 번호만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잘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문서에 대한 번호는 주어졌지만 문서 내용을 전체를 상기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문서 번호를 드리고 문서 내용을 이 LLM이 다시 생성을 한 다음에 이 퀘스천을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성공 확률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팅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저희 LLM이 이 앞에 있는 어떤 컨텍스트에 대해서 충분히 주어지지 못한다면 그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나 클로드 모델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사실 쓰기 귀찮기도 하고 그냥 뭐 짧게 말해도 알아들으면 좋으니까 저희가 짧게 주지만 실제 그렇게 짧게 줬을 때 저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어떤 랜덤 액세스 메모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약간 점프식으로 랜덤 액세스를 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순차적으로 뭔가를 접근해야 된다는 제약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프롬프트만 단순히 주어졌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꽤 많은 거고 좀 자세한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그 액세스가 가능한 겁니다. 자세히 주지 않으면 메모리 접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연구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세팅을 이제 키 밸류 스토어라 그래서 데이터는 KI, PI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KI라는 키가 주어졌을 때 그다음 이제 PI라는 패시지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Unique Identifier라고 KI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서의 번호나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번호가 주어졌을 때 그다음에 문서의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KI 페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writing이라는 것과 reading이라는 거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writing은 저희가 저 메모리에 대해서 모델을 파인 튜닝함으로써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writ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reading은 그냥 프롬프트로 저거를 이제 주어졌을 때 KI를 주어졌을 때 문서를 다시 복원하는 게 reading이라고 여기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writing과 reading은 논문마다 정의를 다르게 내리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정의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writing은 fine tuning, 그리고 reading은 prompting입니다.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한 거는 GPT-2 라지 모델인데 이 GPT-2 라지 모델은 774 밀리언 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적은 파라미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라마3 공개된 거 405 빌리언이죠. 그래서 이거에 비하면은 거의 이제 뭐 600배에 가까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연구의 한계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GPT-2 라지 모델에 대해서 랜덤 액세스를 실패했다 그래서 라마에서 그게 실패할 거라는 보장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챗GPT나 아니면은 클로드에 대해서 사실은 걔네들이 이 랜덤 액세스를 어느 정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GPT-2 모델에 대해서는 지금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마든 챗GPT든 어쨌든 오토리그레시브한 성질 때문에 랜덤 액세스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챌린지 2 셀렉티브 리사이테이션의 이제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한 거는 뭐냐면 문서 번호를 이제 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을 복원해라는 겁니다. 문서 번호를 주고 예를 들어서 0번을 주고 이제 복원해라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커렉트 자체만 존재하죠. 그래서 대단히 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1번을 복원해라 그러면은 0번을 띄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2번을 하면은 성공 확률이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는 어 랜덤 액세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0번을 건너뛰고 액세스하는 것들에 대해서 페일리얼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보여준 게 뭐냐면 랜덤하게 이 문서들을 섞으면 성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태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QA 태스크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랜덤하게 문서들을 내용을 섞으면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그젝트 매치 이거는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보는 거고 이건 이제 F1 스코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랜덤 셔플을 올리면 올릴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보여주는 거는 랜덤하게 섞는 것 자체가 이제 문서에 대한 복원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뻔한 이야기긴 해요. 왜냐면 뭐 퍼뮤테이션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억세스, 랜덤 억세스와 그러니까 GPT가 얼마나 시퀀셜한 억세스를 하는가의 차이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 문장을 챗GPT한테 암기를 해라 이렇게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퍼뮤테이션을 해서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읽고 만약 걔가 똑똑하다면 한 번만 보고 이제 암기를 안 하겠죠. 걔가 랜덤 액세스에 대해서 실패할까 성공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했을 때 단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랜덤 액세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GPT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랜덤 액세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다시 제안한 거는 리사이테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퀘스천 혹은 문서에 대해서 문서에 대한 엔트리 2033번 문서에 대한 엔트리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을 복원을 쫙 하자. 그래서 얘가 시퀀셜하게 먼저 그 정보를 전부 읽고 나서 그리고 대답을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이제 answer 15마일즈처럼 잘 대답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퀘스천에 대해서 단순히 얘가 다 이해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해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GPT가 랜덤 액세스를 굉장히 잘하고 그냥 한 번에 점프를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찾을 수 있다면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는 GPT란 모델이 시퀀셜한 정보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복원하는 것 자체가 성능을 굉장히 향상시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6점 이그젝트 매치에서 거의 60점까지 이렇게 오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저희가 체인 오브 토트 이런 것처럼 그 내용을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애국가 중간을 불러봐 이러면 못 하시겠지만, 애국가를 앞에서부터 불러서 중간의 내용을 맞춰봐 그러면은 저 이제 뭐 동해물과 이러면서 이제 중간을 찾을 수 있죠. 바로 그 관점이 GPT한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배울 점은, 저희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제 뭐 생각이 나니까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람도 사실은 이제 시퀀셜한 그런 접근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차키를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움직였던 처음 순간부터 이렇게 집안을 한번 쫙 움직여 봐야 전체를 알 수 있듯이, 다시 복원할 수 있듯이 GPT 자체도 그런 시퀀셜한 접근 자체가 필요하다는 게 이 논문의 교훈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체인 오브 톳이죠. 그래서 이 연구는 그 체인 오브 토트가 가능한 이유를 이제 GPT의 어떤 오토리그레시브한 성질, 그리고 시퀀셜한 정보만 가능하고 랜덤 액세스는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많이 배우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